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또 한 주 만에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우리 포착해 봐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뭐 중장기적으로 보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그 매매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죠.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게 연준에서 뭐 100bp 그러니까 1%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다가 연준의 그 좀 인사들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자 0.75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좀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 100bp 말고 75bp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니까 조금 안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그 랠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또 뭐 엊그제는 좀 애플에서 좀 감축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가 또 어제는 지금 이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라고 하면은 수요일 새벽 혹은 뭐 화요일 밤 정도가 되겠네요. 또 미증시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뭐 실적들이 좋다 이러면서 지금 그 저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장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식 신호등이라고 하고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왜 이제 뭐 중장기 뭐 단기 이렇게 얘기를 들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3월 달에 제가 이제 그 박스경제 TV에 런칭을 했어요. 인사를 처음 드렸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면서 코스피 월봉 그리고 빨간색 선 5일선입니다. 5일선 하나만 남겨놓고 그것들을 체크를 계속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공부를 해봤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저널이죠. 그러니까 6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음봉을 보여줬어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고 월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은 네,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 여기는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었고 이때 이제 빠지기 직전에 약 2200포인트 정도였네요. 여기가 2200포인트 정도에서 60% 이거는 이제 다른 기준이군요.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보면은 거의 30% 정도 하락을 했네요. 여기서 이 이제 직전 고점 대비해서 자 그러고 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쭉 이렇게 거의 이제 3,300포인트까지도 상승을 보여줬죠. 그렇게 보여주다가 하락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 8월, 9월부터 약간의 좀 이제 5일선 이 빨간색 선 보시면 돼요.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9월 달부터 이제 하락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2022년 12월이네요. 12월에 살짝 반등을 주나 싶더니 다시 하락. 그리고 나서 1, 2, 3, 4개월 정도 횡보를 하게 됩니다. 이 4개월 횡보를 할 때 포인트를 또 보시면 한 26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정도를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월봉상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길죠. 이렇게 굉장히 긴 박스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월봉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박스권에서 2600포인트가 콘크리트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아래를 보시면은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여기 이 끝지점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다섯 번째 찍고 반등을 주려고 하니까 또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상승을 좀 줘야 되는데 이때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하락을 하면서 이 월봉상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고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현재 7월 달 역시 아랫꼬리를 조금 달아주면서 빨간색 양봉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그래서 좀 해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대략 이제 2300선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00선, 2300 정도에서 좀 아래쪽 꼬리를 달아주고 있다. 두 달 연속으로 달아주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박스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때 나왔던 이 지점의 박스권, 네, 이런 식의 흐름이 지금 현재도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혹시라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가 크게 상승을 해서 이 음봉을 지난 음봉을 다 먹어버리는 엄청난 크기의 양봉 이런 것들을 좀 나와주면 물론 굉장히 좋겠지만 이때랑 지금 현재는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음봉을 다 먹어 치우는 그러한 양복이 나와 주기에는 현재는 이제 이때는 이제 코로나다 뭐다 해서 좀 완화 정책을 했죠. 통화 완화 정책. 그래서 돈을 시중에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지금은 돈들을 다 회수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연준의 긴축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돈들을 다 이제 회수하고 있고 달러가 굉장히 강세죠. 굉장히 귀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증시에서의 이 거대한 양봉을 위로 다 먹는 양봉이 나와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제가 아까 단기냐 아니면 뭐 중장기로 보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전략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걸 좀 지우고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의 하락을 마치고 현재까지는 마쳤죠. 그리고 상승과 하락, 그리고 상승과 하락, 상승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박스권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박스권을 여기 뭐 대략 이 정도 이렇게 딱 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아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렸던 뭐 2300에서 2400 초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00과 2400을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위아래로 지지와 저항 이렇게 봤을 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아래쪽을 찍고 나서 사거래일 그러니까 지난 7월 15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밑에서 꼬리를 그려주면서 위로 상승을 하고 1, 2, 3, 4거래일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2400포인트 초반에서 여기를 맞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2300포인트를 확인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뭐 이러한 비슷한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와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600과 2700 포인트 중반대를 왔다 갔다 했던 이러한 박스권이 그려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좀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박스권을 당연히 이렇게 높아지는 V자 반등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 아니냐 뭐 당연히 그게 제일 좋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는데 현재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의 정책과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의 정책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그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보여줬던 이러한 어떤 큰 폭의 하락이 아니면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바닥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 그 상승이 추세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 이거는 지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 설명해 드릴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뭐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이어지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다른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그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좀 드리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2,400 포인트를 뚫어준다. 만약 뚫어주면은 이 2,400 포인트의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겠죠. 저항 라인에서 여기서 이 저항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 라인이 돼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400 포인트를 뚫지 못하면 다시 2,300 포인트로 확인하러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세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일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이제 너무 단기적인 전략이고 이러한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어떻게 체크를 해볼 거냐면요. 이 아래쪽과 위쪽을 대각선으로 한번 이어볼 거예요. 이 아래쪽은 지금 이제 지웠어요. 일부러 제가 원래 이 아래쪽에 선이 있었는데 여긴 지우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를 지지로 하고 상승을 하다가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을 했죠. 여기서 이제 지지해주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보여줬으면 좋았었는데 하락을 하니까 다시 이제 아래로 빠졌다가 여기 다시 또 지지 라인을 저항으로 맞고 하락. 계속 이제 하락하다가 여기서 뚫어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래쪽 선을 그 지지 라인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를 만약에 뚫어준다. 또 이 그 위쪽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뭐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그때 또 이제 그 다시 한번 설정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기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가로선 아까 이제 제가 옆으로 그어드렸던 2400선에서의 저항 라인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만약에 이 아래쪽 지금 보고 계신 대각선 추세 라인으로 봤을 때도 2400 한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의 포인트에서 또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약간의 좀 저항,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단기적으로도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해 주는 거를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며칠간의 이 상승을 혹시 관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은 여기서 만약에 뭐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 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지와 저항 혹은 추세의 어떤 라인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위쪽에 저항들이 다소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5일선, 이 5월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체크를 좀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월 5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월 차트인데 제가 이 빨간색 선을 5월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만 남겨놔서 그냥 간단하게 5월 이동평균선 차트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빨간색 선 위에 있을 때 상승을 하고 빨간색 선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빨간색 선 위에서 상승, 하락.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을 돌파해주고 상승해주는지까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은 가장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마냥 안전하게 하면 또 수익이 굉장히 적게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냥 안전하게 하는 것도 뭐 리스크를 줄이는 게 최고의 어떤 뭐 그 매매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좀 베팅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레버리지를 좀 사용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살 때는 빚을 내서 사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몇 억씩 대출을 받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서 뭐 신용을 썼다, 뭐 빚을 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고운 시선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 잘못해서 신용이라도 썼다가 이렇게 하락장을 맞으면 그 뭐 돈 삭제라고 합니다. 표현을 돈이 삭제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에서는 절대로 신용이나 미수 이렇게 뭐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은 어, 조금 좀 관망하고 주의를 하는 게 좋다. 아무래도 하락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가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최근의 상승장, 이 일봉상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좋다. 이거 막 상승을 막 하고 지금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어제죠. 어제 5월 그 5이평선이 그 빨간색 선이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색 선이 노란색 선을 이제 뚫고 올라갔어요.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월봉을 보면은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락하다가 상승을 보여주죠.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도 이 3월 달만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데 한 두세 달 있다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뭔가 이 5월 이동평균선도 굉장히 아래쪽으로 하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이격 이평선과 이 선과 캔들의 이격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맞다주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베스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만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하나는 엄청난 상승이죠. 캔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을 때 이평선과 만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줘도 이 이평선이 쭉 내려오면서 횡보하다 어느 순간 만나겠죠. 대략 뭐 두세 달 걸릴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떤 횡보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져서 나타나서 좀 이격을 좁힌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성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그게 위쪽이던 아래쪽이던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시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V자 반등을 나오는 거를 이게 내가 최저점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쯤 잡으면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큰 돈을 막 어제 많은 돈을 막 이렇게 매수를 하고 뭐 그러시지 마시고 조금 더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좀 이제 매매 자세를 보이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우리 오픈 채팅방 지금 이제 밑에 보시면은 QR 코드가 있잖아요. 거기를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찍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비추기만 해도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해서 들어오시면은 노란톡 뭐 카카로 시작하는 그거 있죠. 그걸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요. 거기서 제가 뭐 매일매일 시황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박스권 장세에서는 여기죠.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종목에 관한 얘기들도 되게 많이 했어요.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 지금 이제 기억이 확 나진 않는데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어떤 종목들을 좀 매매를 했냐면 휘림 로봇이라는 걸로 뭐 100% 이상 수익을 이제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제가 뭐 에코 프로 BM 이런 종목도 굉장히 큰 수익을 이제 기록했었고요. 휘림 로봇 외에도 팜스토리도 100% 이상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 100%가 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하고 전달해 드렸던 좀 기억이 납니다. 하락 추세이지만 그래도 이 횡보 시장에서는 이때 그러니까 뭐가 되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지금 끝나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주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종목 장세가 벌어질 수 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뭐 지금 강하게 투자를 하셔갖고 성공을 거둔다면 뭐 야수의 심장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야수의 심장은 정말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께 조금 확인하고 좀 천천히 이런 어떤 좀 시장에서 좀 리스크를 줄이는 그러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는 안내 한번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시황을 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은 좀 하락장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좀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제 간단하게 뭐 오전 그리고 시장 끝날 때쯤에 또 이제 뭐 시황들을 전달해 드리는 뭐 요러한 용도로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갖고 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뭐 흐름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지표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그런 것들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시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갖고 저희와 함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에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어오고 계시죠? 저는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간단한 시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일봉으로 체크를 해봤지만 약 뭐 4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주일 정도 반등을 주고 있어요. 7월 18일 기사를 보면요, 울트라 스텝 100bp죠. 지난번에 이제 0.75가 자이언트 스텝이고 100bp 울트라 스텝.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그 이쪽 업계에 있으면서 뭐 0.25%뭐 인상, 그다음에 0.5% 인상, 인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봤는데 뭐 자이언트 스텝 0.75, 그다음에 뭐 1%를 올려버리는 울트라 스텝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막 찾아봤어요. 이게 뭐 빅 원이라고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울트라 빅 스텝이라고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울트라 스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울트라 스텝은 지금은 이제 과도하다. FOMC의 선택은 자이언트 스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요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기사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이것들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확실히 연준 분들이 좀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 여러분들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자이언트 스텝 했어. 말도 안 돼. 엄청난 막 약간 요러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울트라 스텝에 밀려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은 굉장히 안도를 하는, 조금밖에 안 했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분위기를 좀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다음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고 굉장히 시장이 뭐 이러다가 엄청나게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를 줬다면, 지금은 울트라 스텝을 막 얘기를 하고 띄우다가 자이언트 스텝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도를 주고 있다. 요게 굉장히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17일 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뭐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1% 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7월 뭐 소비자 태도 지수, 뭐 무슨 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처럼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도 아마 증시에 관련해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막 상승할 때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막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주식 그거 야 뭐 주식 안 하면 바보야, 이거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약간 요러한 분위기였다면은 지금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아무튼 그래서 뭐 7월 소비자 태도 지수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2개월 뒤 인플레이션,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미래의 어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5.2%로
전월보다 낮아졌다. 그다음에 5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 2.8%. 이거는 근데 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5년 뒤는 제가 생각해도 5년 뒤에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 이후의 최저 수준이다. 자, 사실 이게 중요하죠. 뭐 5년 뒤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어요. 했죠. 했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죠. 2월 24일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좋은 지표들을 다 갖다 붙이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자, 아무튼 그래서 레피얼 보스틱이라고 하는데 뭐 라파엘 보스틱이라고 많이들 읽고 있죠. 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15일에 플로리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너무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면은 경제의 약한 부분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죠. 사실 이분뿐만이 아니라 자 뒤에 나올 분들도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울트라 스텝은 과도하다, 자이언트 스텝의 무게를 좀 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상황 차트 살짝씩 이렇게 반등을 주다가 하락하고 반등을 주다가 하락하고 지금도 반등을 주다가 하락하는 뭐 이러한 부분들로 연착륙 내지 경착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주봉도 마찬가지죠. 나스닥 주봉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다가 하락하고 보여주다가 하락하고 이게 주봉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하락보다는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좀 횡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하락을 하고 이렇게 이런 상승 주봉상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하락을 하고 사실 보시면은 지난 어떤 주봉 뭐 이런 주봉이라든지 이런 주봉의 상승보다 이번 주봉의 상승은 더 작아요. 더 작은데 좀 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들 엄청나게 하락을 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상승이 나와주니까 뭔가 굉장히 바닥 같고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준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일봉 말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다. 그리고 뭐 여기 체크를 제가 쭉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봉상 여기도 보고 그다음에 뭐 여기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봉상 상승했던 부분들을 체크를 이렇게 해보면은 아래쪽으로 한번 쭉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쪽. 그러면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대충 이제 평균적으로 한 요 정도에서 많게 나오면 이 정도 오니까 체크를 해놓고 거래량을 보면은 네 거래량을 보면 아래쪽 이 아래쪽 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아래쪽 선에서 왔다 갔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이 나왔죠.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죠. 물론 아직 뭐 수요일입니다. 아직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뭐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거래량 부분에서 좀 일봉으로 제가 아까 전에 아까 이제 그 코스피 차트로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좀 적어졌다. 좀 꽉꽉 차 있었다면 좀 많이 비어 있죠. 여기도 보시면 비어 있고 요것들이 이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꽉꽉 찰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주가 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 월봉도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는 되게 강하죠. 되게 강해요. 여기서도 이제 지금 이 음봉을 한 50% 가까이 상승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보면 많이 강합니다. 많이 강하고 S&P 500도 굉장히 좀 그래도 강하게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수는 좀 약하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지수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지수는 이렇단 말이죠. 우리 지수는 이렇게 많이 좀 상승해줘서 2,600포인트까지 좀 상승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해외 증시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지만 뭐 환율적인 부분도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말 나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인데 최근에 여기 좀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1,300원이 오히려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1,300원이 지지가 됐어요. 1,300원은 여러분들 1,300원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환율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2020년 2020년이고요. 뭐 주봉상 봤을 때 여기가 연도로 따지면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뭐 그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처럼 높은 환율이 없었다. 코로나 때보다 높고요. 뭐 지난 이제 보시면은 보시잖아요. 네, 말이 좀 이렇게 막 씹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지금보다 높은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래로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환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제가 준비한 자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 차트를 좀 살펴봤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의 추이를 보시면 9월 달에 9월이 아니라 6월 달에 최근에 9.1%가 나왔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번에 6월 달에는 이제 유가가 좀 빠졌잖아요. 6월 달에 유가가 좀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조금 적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달에는. 그래서 CPI가 이제 저번에 8.6%로 예상보다 되게 많이 나왔을 때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오히려 오르고 있죠.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웬만한 건 다 예측이 돼요. 아무리 좀 큰 악재가 나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 과거를 보시면은 이제 북한에서 하도 미사일을 쏴대고 도발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조금만 이제 딱 하면은 이제 증시가 막 출렁하고 했었는데 뭐 미사일 쏴도 움직임도 없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랐다. 근데 최근 그러니까 이제 7월 13일에 발표한 6월 지수도 굉장히 많이 좀 오를 거라는 거는 이미 예측이 됐었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다음에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신 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올 거라는 거는 다들 예측을 했습니다. 같이 공부했었죠. 네, 높게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했습니다. 자, 다음 CPI 예상치. 다음 CPI. 지난번에 예측치가 8.3에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9월 이제 9.1 자꾸 이제 9.1 때문에 9월이라고 죄송합니다. 9.1% 이제 이번 6월 달께 나오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거예요. 지난번 예측치가 8.3%에서 발표가 8.6으로 쇼크. 이번에도 예측은 8.3인데 어떻게 발표가 될까? 7월 13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예측을 왜 8.3 정도로 했을까요? 유가 평균을 내봤더니 5월에는 이제 109달러에서 6월에는 115달러로 더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유가가 더 높아졌고 하니까 아무래도 CPI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요렇게 예측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저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나신 분들이 8.3으로 예측을 한 거긴 하겠지만 저는 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뭐 예전에 8.3에서 8.6이 나오는 거를 이제 증시가 굉장히 하락으로 판단을 하고 하락을 해석했던 거는 고점, 인플레이션의 고점이다라는 예측 인식을 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9.1%로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유가가 하락을 했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죠. 구닥다리 통계다. 지난 통계다. 지금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로 이렇게 높게 나온 부분도 시장에서 뭐 호재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큰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차트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3월 달에 가장 고점을 찍었었다가 이렇게 상승을 최근에 또 했죠. 이게 이제 6월 달 6월 9일이네요. 9일. 그다음에 여기서 6월 말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6월 말에.
그러니까 이제 6월 달까지는 평균이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뭐 7월 달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7월이거든요. 여기가 7월인데 6월보다 평균적으로 낮잖아요. 그죠? 주봉, 월봉.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6월이고 이게 7월이니까 7월 달에 보시면은 꺾여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1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7월 달이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 준다. 만약에 그럼 안 되겠지만 그러면 또 몰라요. 그러면 또 몰라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월봉을 봤을 때 이게 막 굉장히 막 상승을 많이 해갖고 막 요렇게 이렇게 돼갖고 평균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는 보이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가만이 그 CPI에 뭐 포함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유가는 이제 뭐 하락을 했지만 다른 부분들이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예측을 계속 벗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유가가 어, 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지금 이제 이틀 동안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100달러를 다시 돌파를 했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체크하기 어려우시면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밑에 QR코드 여러분들이 카메라 이렇게 되시면은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해요.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들 좀 들어오셔갖고 여러 가지 지표들, 자료들, 시황들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유가 차트까지 봤고요. 이제 원유 공급 불안의 상승, 100달러 재돌파. 이거는 7월 19일, 그러니까 어제 기사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여서 100달러를 재돌파했다. 사우디가 미국의 그 증산 요구를 거부했죠.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중단.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18일에 8월물 원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5%가 올랐다. 이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가 올라서 102.60달러에 마감을 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100달러 이하로 내려갔던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가 미국이 1.75이고요. 한국이 2.25입니다. 그리고 FOMC가 7월 26일에서 27일 지금 6일 정도 남았네요. 6일. 그리고 9월에 있고 11월, 12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이 남아 있는 거고요.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 7월 14일에 0.5%를 인상을 했죠. 인상했고 8월 25일, 10월 14일, 11월 24일 이렇게 3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4번 남아 있고 한국이 3번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한미 기준 금리가 역전이 기정사실이 아니라 그쵸, 뭐 아직 된 건 아니까 기정사실이라고 해야겠죠. 이 역전 상태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 됐죠. 이미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계부채, 그다음에 뭐 기업 부채 이런 것들이 워낙 좀 많이 있어갖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막 많이 급격하게 올리면은 올 충격이 그러니까 그 한국 같은 경우에 빅스텝도 사상 최초였으니까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을 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상 이제 뭐 빅스텝도 한 번 더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7월 17일 기사를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 이달 26일, 27일 FOMC에서 0.75% 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다. 이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의 역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네, 자 다시 위에 보시면 한국이 1.75고 미국이 1.75고 한국이 2.25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미국에서 7점, 아니, 그러니까 0.75를 하면은 이제 2.5가 되는 거잖아요. 2.5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의 깜짝 상승세, 깜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깜짝이 아니죠. 아무튼 이제 상승을 해서 높은 막 1% 포인트 가능성을 이렇게 흘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흘리고 나서 연준의 매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인사들의 연이은 0.75 포인트 인상 지지 발언을 쫙 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하는 그런 시즌인데 상황인데 현재 그 직전에 0.75가 좀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그 금리 정책에 침묵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16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0.75% 포인트 인상이 연준 인사들의 중론인 셈이다. 시장의 예측도 이와 비슷했다. 그래서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패드워치라는 게 있어요. 패드워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확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퍼센테이지로 매겨 놓거든요. 그게 1% 포인트 인상보다 0.75 포인트의 인상 확률이 거의 뭐 7대 3, 그러니까 70%대 30%로 좀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0.5% 빅스텝 포인트 인상은 아예 이제 뭐 제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패드워치의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다. 예, 퍼센트고요. 이거는 이제 뭐 울트라 스텝을 할 것이다. 그 퍼센트입니다. 70대 3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드워치가 이게 제가 지금 어제 자료인데 오늘도 한번 볼까요?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빨리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화면이 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자 여기에는 64.4%대 35.6% 약간 좀 상승을 했네요. 그래도 그 1% 이제 그 100pp를 인상하는 울트라 스텝의 확률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이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글에다가 패드워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료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연준 인사들과 시장의 그 예상대로 연준이 움직인다 만약에 그러면은 27일에 1.5에서 1.75%에서 2.25에서 2.5%로 오르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한미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셈이다. 여기서 이제 단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추가로 0.25% 포인트를 올리면 그 기준금리가 같아지게 됩니다. 같아지게 되고 이게 조금씩 엇박자로 가죠.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이제 그 딱딱딱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같아지게 되긴 합니다. 0.25%를 추가로 올리면. 근데 만약에 1%를 연준에서 올려버리면 또 빅스텝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요. 시간 관계상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늘어나서 막 힘들어 죽겠다. 막 안 그래도 힘든데 왜 금리를 계속 올려서 더 힘들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실 수 있는데 그 튀르키예 이제 터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하니까 이제 튀르키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라의 상황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튀르키예 화폐가 리라화거든요. 이 리라화의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귀해지고 이러는데 튀르키예는 금리를 막 인하했어요. 인하하니까 돈이 막 시중에 막 풀려갖고 그 가치가 굉장히 절하돼서
과거에 1이라면은 1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 1달러였는데 오른 거죠. 올라갔고 이제 10살이라가 1달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제 1,300원 정도가 1달러가 된 거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올라서. 그런데 이 터키는 이제 2가 14가 됐으니까 7배가 오른 거예요. 7배.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지금 현재 환율이 1,300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7배 상승했으니까 환율이 9,100원까지 오른 거예요. 환율 9,100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이게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만 보면 그러면 달러를 받고 요즘 달러가 비싸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재료를 수입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긴 합니다만 뭐 땅 파서 수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히토리우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멋지게 만듭니다. 굉장히 멋있게 잘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팔아야 되죠. 근데 이 재료를 수입해야 되다 보니까 그 원유만 예를 들어도 원유 수입은 달러로 하게 됩니다. 달러로 원유 수입을 달러로 하게 되니까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을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렇게 수출 주도형 경제 뭐 이런 것들 이제 떠나서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기름을 가득 넣었는데 제가 어제 제 차에다가 10만 원 정도를 주유를 하니까 뭐 대충 가득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기름값 가득이요 했는데 70만 원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제 보통 기름 5만 원씩 넣죠. 5만 원. 기름 5만 원씩 넣는데 똑같은 양이 들어가는데 이게 3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 역전이 되었을 때 환율이 오르게 되고요. 통화 가치가 막 빠르게 하락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금리 역전이 되면 그러면 해당 국가의 통화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라화 같은 경우에 안 받고 막 이렇게 되겠죠. 뭐 원화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신뢰하지 않게 되니까 자금이 더 빠져나가게 되고 증시가 더 빠지게 되겠죠. 자, 금리 역전이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금리가 낮아져도 성장이 나타나면 되거든요. 그런데 IMF에서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추경호 그 추 부총리가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라는 견해를 표했고 7월에 발표된 IMF의 그 성장 전망치도 4월에 비해서 또 추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어, 제가 아까 금리가 낮아져도 성장이 나타나면 되는데 지금은 그 성장이 계속 하향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금융위기 위기 이후에 첫 4개월 연속 적자, 무역 적자, 초입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줄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그 지금 한국 경제를 좀 어렵게 좀 만들어 가고 있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시를 보실 때 아까 뭐 일봉으로 체크를 하고 뭐 그러면서 좀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좀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뭐 길게 뭐 주봉 내지 월봉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이제 줄이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좋은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저의 어떤 그 견해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꼭 들어오셔갖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